자,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받고 좀 시작을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풀어나갈 소설 장르를 사실은 이제 정말 평가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대로 수업을 제가 해오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 정보 처리 잡고 있어요. 이성적 정보 처리 독서고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 문학이다 보니까요. 사실 뭔가 구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평문이 그 구조화의 단서와 기준이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자꾸 자의적으로 풀어내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은 알겠는데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정보 처리가 정리가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써야 입력이 되는데 손으로 안 쓰니까 입력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딱 틀을 드린 거야. 제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서사 장르는 한 장 파이널에 그대로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접근하게 되고 구조는 그래서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중요하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건, 장면, 갈등들을 바탕으로 서사 흐름이 이어진다 그랬었죠. 그렇게 구조를 잡아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출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에 있어서 어떤 대칭성이나 변화가 있는 그걸 내려고 해요. 가나 작품이든 한 작품 내에서든. 그리고 두 번째인데 비평교육과 이본교육을 자꾸 시도하려고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2번 마지막 문제의 보기가 이본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련됐었던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고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작품들로 들어가면 되게 쉬워지고 다른 학생들이 힘들게 풀었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작품들에서는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연습하긴 좋거든요. 자, 가장 정보가치 높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이 뭘까? 물론 이제 온고집이 혼나서 사람 새끼 된다 이거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 평가원에서 특히 이본교육, 비평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문항으로도 설계가 딱 됐어요. 필기하시면서 이게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그냥 딱 띄어. 이걸 잡고 나잖아요. 여러분이 최근 기출 소설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토지예요. 토지. 근데 토지 지문도 똑같아.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핵심적인 허사 흐름이 있어요. 그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구조적인 처리를 통해 명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고 대강 흐름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에 초음 인사비 세팅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 이렇게. 일단 찐 온고집, 짭 온고집이 있어요. 찐 온고집은 고약한 부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짭이 튀어나와서 야 내가 진짜야라고 해버리니 황당하고 어이도 없지만 내가 찐인데 지겠니라고 하면서 송사를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A를 봤더니 짭이 자기보다 더 잘 알아. 자기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래? 이거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냐? 내가 알고 있는 사실도 내가 까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났죠. 송사 짭이 이겼고 그래서 개가천선하고요. 그걸 본 찐은 존나 얼탱이었고 그리고 이미 짭은 도수를 부리는 존재고 전지전능한 존재다 보니까 찐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 마지막 장면 가서 B에서 뭐라 그래요? 짭이 야 데려와. 좀 불쌍하지 나. 밥이나 먹이자. 찐이 그래도 존심은 있으니까 안 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그래가지고 짭이 아주 혼쭐을 내준 다음에 없어지면서 결국 찐이 개간천선에서 끝났다. 이런 스토리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이본교육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보기. 여긴 도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찐 온고집이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뒤지게 혼낸 다음에 자기가 방법을 주고 갔더니 결국 해소되는 종결. 이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잡았니?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자, 봐. 인물이에요. 성격이 고약하다. 자, 봐봐. 여기 있는 성격과 여기 있는 성격은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성질머리고요. 이거는 인물의 요소예요. 그리고 개념어 성격은 인물 요소를 얘기합니다. 온고집합에 짭이 나타났는데 서로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건, 당연히 해소하기 위해서 송사를 가고 이게 바로 핵심 사건이에요.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송사에다 다 형광펜 밑줄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도로 송사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 송사로 간다라고 설명도 하죠. 그래가지고 쭉 넘어가서 보니까 송사가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찾고요. 여기 있다. 송사. 그러니까 A에 송사 3번 나와. 찾아서 다 화살표 연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중략 구분 줄거리 다음 또 와가지고 송사를 이긴 내력까지 화살표 연결해 놓으시면 송사 핵심 사건이란 게 보일 텐데, 이걸 왜 잡으라 그랬냐? 29번. 39번. 뭐예요? 송사가 전체를 관통한 핵심적인 사건이다 보니 첫 문항의 세팅을 딱 송사 이렇게 잡아준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심지어 이 소설의 장르가 뭐야? 송사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다 보니까, 아, 송사소설이니까 송사라는 핵심적인 사건 가지고 한번 전체 줄기를 잡아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미 문제를 낼 걸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봅시다. 올해 수능 문제로 피보나치 수열이 나온다고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거 공부하는 애들이 이기고 공부하는 애들은 틀릴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나올 건 정해져 있다니까? 왜 자꾸 공부를 안 하냐고요. 나올 게 정해져 있는 시험을. 계속 볼게요. 그럼 이제 송사에 관련한 세팅을 딱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잡아드린 이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송사 원인은 어디서 왔어? 금전적 이해관계가 아니죠. 짭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했기 때문이잖아. 보이시죠? 정보가치 높은 내용 작품 보인다니까. 그리고 봐봐. 행인들, 인물이죠. 상반된 역시 반응인데 모르겠네로 끝나지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봐. 송사가는 이 찐 옹고집의 내면 심리 보이잖아요. 찐 옹고집 내면 심리 어땠어? 됐어. 정답 3번 끝. 여기로 오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보가치 높은 내용 집중하면 그냥 보인다고. 뭘 자꾸 발제독이야. 비방하는 대화가 아니라 다 뭐야? 짭이죠. 짭이 찐 행사하는 거죠. 외양묘사요? 그거 뭐 해서 뭐 하려고? 주제 구조 잡아. 정보가치 높은 내용 잡아. 그냥 정답 나온다. 됐죠? 필기 5초만 더 드리고 넘어갑니다. 40분 봅시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이것도 다 뭐냐면 내면 심리예요. 좀 이따 자세히 털게요. 그럼 뭐냐? 마누라의 내면 심리인데, 아, 당연히 참 옹고집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라고 반기지. 기억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당연히. 두 번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가 얘를 좋아할 수가 있냐? 아니, 자기 자리 뺏어가는 애를 왜 좋아하겠어? 3번, 수상이가 아니라 이건 성격인데요. 전지전능하잖아. 도수를 이미 부리고 있잖아. 내면 이미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잖아. 수상이 여기는 게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다지 사실은. 서러웠다 내면 심리죠. 거절의 의사 내면 심리죠. 다. 내면 심리 파악 똑바로 했으면 답이 바로 버린다고. 정답 몇 번? 3번. 아니, 뭘 수상이 여기 이미 도수를 부려서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럴 것 같았어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혼내켜가지고 사람 새끼 만들었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보기를 참고해 육글 감상. 여러분, 제가 보기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에선 봐야 돼. 저도 봐요. 그런데 이미 평가원에 세팅한 흐름대로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굳이 풀리면 굳이 보기를 저는 안 보는 거예요. 원래는 보지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평소에 보기를 털어줄 때 그 느낌으로 보기를 털고 푸시면 돼. 어차피 뻔한 얘기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뭐냐 이거야 이제. 봐. 자, 봐. 지금 어떤 정황 또는 상황인데, 장면인데, 아니 어딜 봐서 지금 소외되어 있냐고요. 소외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가족들이
반기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가족들이 최소한 긍정적인 반응은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무슨 소외야. 정답 1번 끝. 됐습니까? 자, 사진 좀 올려주시고, 사진 좀 올려준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올려준 다음에 이쪽으로 오라고. 학생들 필기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잡고 있어야지. 예. 그래야지 학생들이 필기를 하죠. 오세요. 일로. 자,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이번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잖아, 지금.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B랑 복인데요. B는 짜본 고집의 의지예요, 사실은. 얘를 혼내가지고 사람 새끼 만들어야 지금. 그래서 발단은 사실은 짜본 고집에서 시작이야. 그런데 보기를 보면은 처음에 찐온 고집이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도사가 혼내킨 다음에 너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서 해결을 해주는 과정이거든. 그럼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2번이니까 당연히 대조, 차이점을 묻는 거고, 원인이 어디 시작을 했냐, 발단이 어디 시작을 했냐, 촉발이 뭐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죠.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딨냐? 여기 4번이죠. 자, 봐봐. 자, 봐. 모두 나와 있긴 해. 그런데 뭐야? 아니죠. 인물의 발화, 원인은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종결이 되는데 다르죠. B와 보기는 같지 않다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정답 4번. 보기에서는 찐이 스스로 반성하면 시작을 하지만 지문에서는 짭이 혼내키면서 시작을 한다고요. 정답 4번 끝. 사진 좀 올려주세요. 쌤, 학생들 필기 시간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필기 시간을 고려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 카메라를.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도 사진 찍고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동안은 놔두고 옮겨서 설명 들으면서 필기를 해줘야지. 애들 필기 시간 안 좋은데 바로 옮겨버리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셨을 거고. 자, 이제 같이 한번 지금 털어볼게요, 이제. 아까 초반부 인사배 세팅은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A부터 가볼게요. 자,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놈 새끼가 어이가 없어, 이제. 봐봐. 하나를 만나가지고 송사 갔는데 찐처럼 행동을 해. 또 하나를 봤더니, 너도 봐라, 너도 봐봐. 야, 자네 나한테 50냥 갔는데 아예 그냥 써. 또 하나를 봤어. 야, 너 내 눈 붙이고 있으면은 야, 이자를 줘야지 왜 안 주냐? 이렇게까지 해요. 이처럼 요약정리. 참홍고집은 어때? 야, 이 새끼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냐? 기가 질렸죠? 이제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이제는 나보다 더 잘 알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황당했다가 이제는 멘탈 터져요. 이제. 그대로 내면 심리라고. 여기다 써, 옆에다가 내면 심리.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A 후원부 볼게요. 잠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송사러 간대요? 차범구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내가 당연히 찐이니까, 야, 송사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얘네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난리 났어요, 이제. 얼척이 없어. 기가 막혀. 거의 이제 이미 송사 진 것 같거든요. 반응이 이렇죠. 행인들은 뭐라고? 야, 누구냐? 야, 누군지 모르겠다, 야. 됐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중략 이후에요, 이제. 뭐라고 했어? 근데 이 얘기한 주체가 누구야? 송사 흐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참원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이렇게. 근데 서방, 님, 그럼 고생,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의 내면을 알 수 있죠. 온고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소한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쳤겠지.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빨리빨리 따라와, 얘들아. 봅시다. 그 다음. 자식들도 그런 얘기 해요. 다 그런 얘기 한다고. 묻자식들도 그렇고, 노목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온고집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아낄 줄만 알았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짭이 찌는 척 반성을 하죠. 나 그러면서 앞으로 개가천선하고 이렇게 살게. 라고 한 거죠, 지금. 사건 흐름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찌는 어이가 없지. 자기를 뺏긴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새끼가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지 멋대로 이제 다 쓰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온고집에 대한 평판이 일단 좋아졌어요. 하루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참온고집은 어떻게 돼? 그지 새끼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승질 났어. 그런데 이미 집 온고집은 도수를 부리는 수준이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의심 이런 게 아니라 사환한테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데리고 와. 아유 불쌍해 데리고 와. 이렇게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오라고 해. 데리고 갔더니 있어. 울고 있어. 가자고 해. 안 가라고 거절은 해. 근데 가긴 가죠. 되게 불쌍하죠, 지금. 그러면서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 이제 참교육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말 나면서 끝나는 지문. 됐죠? 이 흐름. 자, 올려주시고 한 장면당 10초씩만 다시 잡아주시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이런 흐름이었음을 좀 보여주시고요. 선생님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옮기지 말고 사진 찍고 올리고 오세요. 오케이? 한 장면당 10초씩. 카메라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 영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저 따라오지 말라고. 한 장면 10초씩. 자, 이제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한 핵심 사건이 송사라는 건 보였고, 특히 A는 더더욱 그렇고, 송사원이는 아까 얘기했죠? 결과, 진짜 봐봐. 구조로 원인, 결과 다 얘기해버리죠. 중요한 건 뭐라고? 내면 심리. 정답 3번. 중요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이어서 기억. 여기도 뭐라고요? 내면 심리라고. 아까도 나와있죠? 참온고집을 알고 있고. 알고 있다, 이런 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거. 수상히 여기는 게 아니면 알고 있다니까, 도술 부려가지고. 정답 3번. 이 풀었던 거 다시 보는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리가 되어 있어, 지금. 사람들이 다 반기고 있는데.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 비교되어 있을 때 차이점 뭐라고요? 바라는 모두 나타나지만 의도가 다르다고.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시작점이 두 개가 달랐다고요. 됐죠? 안 찍어도 돼. 자, 정리를 잘들 하시고
한 장면당 다시 한번 3초 시점 있다 찍어주시고요. 필기시간 한 1분만 더 드리고 바로 안 쉬고 96페이지는 비슷한 고전소설 느낌이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100페이지 가볼게요. 이거 한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12분 뒤에 문제풀이 시작할 테니까 준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100페이지. 12분 뒤에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12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오, 실이 개똑똑한데? 오, 실이 개똑똑해. 신기한데?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너무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줬는데, 방금?
뭔 소리야? 그 저기 필기를 다 잡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면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여기 끝으로 잡으면 어디까지 나오냐고. 여기 끝으로 잡으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마이크 잡히죠? 자, 40초 뒤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세요. 자, 시간 충분히 들었으니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술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중략 이전에는 지우개 내면 심리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중략 이후에는 피무노 씨의 일방적인 대사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주제의식을 다 밝혔기 때문에 사시이원으로 세팅해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두 번째, 지욱이라는 인물은 대필 작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뢰가 들어오겠죠. 먼저 들어온 사람은 최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맞지? 최 선생님? 최상윤 선생. 문제는 뭐냐면 너무 완벽한 거야. 그래서 지욱이는 의심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 원래. 신도 아니고 사람이란 건 때로는 실수도 하고 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완벽하게만 그리려고 해. 당연히 지우기의 주제의식,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는 안 맞으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쌤, 여기로 끝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중략 이후에는 피무노 씨와 대립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뭐 성격 개차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우기가 거절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소설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런 얘기구나라고 못 집어내는 게 우리가 소설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구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면 수구라고 해보자. 수구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비치발리볼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나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우린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뭐 데이트를 해, 연애를 해. 근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는 되게 야구를 좋아하고 난 야구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갔어. 그러면 나는 야구를 보긴 본 거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야. 그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구를 제대로 보려면 야구의 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많이 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나름의 재미도 느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미식 축구 나도 볼 줄 알아. 근데 미식 축구 룰 압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보고 있다는 맞지만 감상한다 또는 제대로 본다는 아니겠죠. 심지어 그걸 보고 시험을 치는 거에서는 제대로 접근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인물, 내면 심리, 성격,
그리고 있었던 갈등 사건 장면들, 특이한 서술 방식들 바탕으로 뽑아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출제자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를 잡으면 42번이 풀리게끔, 내면 심리 파악하면 43번이 풀리게끔, 그리고 그거를 그 배경이 되는 주제의식을 파악하면 44번이 풀리게끔, 그리고 마지막 45번까지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 내볼게요. 사실 2번. 장면이 빈번한 교차.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좀 판단하려고 하지 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인물 간의 갈등이 있죠. 입체적인가 판단하지 마요.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 묘사. 정확해요. 갈등 상황 정확해요. 끝났네. 특이한 서술 방식, 주제,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이렇게 끝내버리자고. 여기 잠깐 제가 개념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장면이라는 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상상해 봤을 때 뭔가 그려지면, 예를 들면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한 컷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다 장면이에요. 두 번째, 그게 교차가 된다. 자, 교차라는 말은 A 장면, B 장면, 다시 A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번하다는 말은 두세 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졸라 애매해요, 사실은. 빈번하다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골라지는 게 아니야, 보통은. 입체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와 갈등을 하다가 A랑 또 C랑 갈등을 하는 양상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바뀌면 입체적인 거죠. 됐죠? 그 다음 봐봐. 내부의 서술자면 1인칭이에요. 대화 관련된 개념은 제가 초반부에 정리해드렸을 거고요. 비현실적이다, 전기적,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박시전에서 박씨가 막 한번 불 비치니까 뭐 다 타죽고 막 난리 나잖아. 이런 게 이제 전기적인 거. 공간이 있고, 공간이 변화하면 다 이동이에요. 서술자가 달라졌다. 여러분, 서술자, 서술 시점, 봐봐. 서술자는 서술 시점 가지고 여러분 일단 구분하면 돼. 서술 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알고 있잖아. 1인칭, 뭐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 3인칭, 관찰자.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뭐 동종서술이니, 이종서술이니, 작품 내부에 있니, 외부에 있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는 게, 여러분, 문학 이론이라는 게요, 옛날에는 다 외국어 수입이야.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일단 받아들여졌으면 그게 그냥 정설이에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되게 연구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견만 많아. 그러면은 문제 냈다고 막 갈등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개념어 가지고 요즘 많이 변별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학계가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고 그 갈등에서 평가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론적인 거에 초점 두고 내지는 않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념어에서 변별되는 문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계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서 갈등이 생겨버려요.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 계속 갑시다. 43번.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아까도 설명했었죠? 얘는 뭐라고? 내면 심리라고. 자, 피모노 씨가 지우개 말을 무시, 병멸, 내면 심리죠.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승질내죠? 내면 심리죠. 수모를 당한다, 주눅이 들었다, 내면 심리죠. 닥달하다, 내면 심리죠. 의구심 풀 것을 내면 심리죠. 그런데 사실 5번은 뭐냐면 의구심을 풀라는 게 아니야.
너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같은 일종의 강압이요. 강압. 됐어? 의구심이 아니라 너 의심에 상관없고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이 얘기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좀 이따가 지문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44번.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제의식이라 그랬고 이게 모든 사건 서사의 발단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좀 도움이 됐을 거고 봐봐. 그러면 당연히 주제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다. 맞죠? 감자 인간은 다르잖아요. 얘네가. 2번 선지. 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외골수로 가는가 하니까 의식 경험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감자인 맞는데요? 맞는데? 2번 선지가 정확하게 감자인, 감동적, 자서전적 인물상에 해당되는 거 맞는데요? 4번 선지. 엄격한 극기로 부끄럼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누구의 성격이었어? 최 선생의 성격이었어. 최 선생이 자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감자인 아니었잖아. 맞죠?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아닌디? 정답 3번. 됐죠? 그러니까 주제의식 명확히 잡고 있었으면 편했을 거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45번인데 A로 그냥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A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냐? 봐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꼬는 거예요. 너 대필 작가는 내가 시키는 대로 글 쓰고 돈이나 받으면 되지. 뭘 자꾸 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비꼬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고물, 자기 자신을 고물이라고 비유를 하고 너는 그 고물을 있어 보이게 고치는 존재야. 근데 왜 내가 고물이라고 해서 내 자서전을 안 쓰겠다는 거니? 이렇게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원하지도 않았어. 평가원에서. 자, 무슨 얘기 잘 들어요. 봐봐. 피모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물인 거야. 결함이 많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는데 결함 많은 거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겠지. 고쳐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고물을 고치듯이 대필 작가 너도 결함 있는 사람을 고쳐서 완벽한 인간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거 하라고 내가 돈 주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답답한 새끼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니네가 못 읽어도 된다니까. 그냥 이게 비꼬는 얘기구나. 대필 작가의 삶을 고물장수 정도로 비하하고 있구나 정도만 의도를 잡아도 보이는 거죠. 됐죠? 정답 1번. 그리고 봐봐. 뭐 이걸 왜 팔아? 그리고 봐. 자기는 무식하다고 인정해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제. 됐죠? 뭐 웃음 뭐 아무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지문 또 읽어볼게요. 봅시다. 지욱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초반 민사비 세팅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욱, 선생, 신념이 두려워졌다. 내면 심리죠. 지욱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죠. 내면 심리죠.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회의와 용납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런 회의가 없는 신념, 맹목적인 자기독단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주제의식과는 가치관과는 맞지 않구나. 됐니? 사진 올려주십시오. 한 장 파이널 내용 근거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지욱이 최상면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 선생님에서 같은 어떤 의식 경현성을 싫어해온 성격 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프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욱 어떤 내면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감자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됐죠? 이렇게만 처리 끝 넘어갈게요. 안 찍어도 돼요. 뭐 알겠죠 다. 자, 기득 겁시다. 이거 아무리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굴 지칭하는 거야? 자기 자신 지칭하는 거죠. 너 나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 건방진 새끼야라고 하면서 내면 근데 이 건방지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은 모욕이 되는 거죠. 내가 너 하소연 듣고 이런 데 와 있냐고. 내가 한가하냐? 내가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야, 왜 내 일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본생들에게 피오나 씨의 행패는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 성격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바보치고 하면 쭉 읽으면 알겠지만 여기다 제가 잡아드렸다시피 모욕하고 협박하고 비하하는 피오나 씨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보이는 대사들. 그 상황에 지욱은 견디기도 힘든 그 상황. 차라리 뭐라 그러냐. 최 선생 같은 사람이 낫겠다라고 이래버리는 거죠.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지. 어딨냐. 기가 질려버렸고 어떻게 얘가 할 수도 없었겠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최 선생님. 왜? 차라리 그나마 최 선생은 나았어. 됐죠? 이런 흐름. 뭐 한 장면당 한 30초씩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방금 수업 내용 바탕으로 잡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과제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이제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 산이라든지 지금 이 교재에 실려 있는 상당수 문학 작품들이 핵심 사건 하나 잡으면은 그냥 좀 느낌이 잘 잡히는. 그러니까 예를 좀 봐봐. 자, 토지 같은 토지 이반 했었죠? 네. 토지는 습격의 핵심이었어. 그 다음에 3대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갈등인데 돈 갈등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필 작가와 그 대필해야 되는 인물 간의 갈등인데 중략 이전은 내면 갈등이고 중략 이후는 외부 갈등이죠. 또 오늘 봤었던 첫 번째 작품 옹고집전도 송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찐갓잡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 어떤 흐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4페이지 큰 산 같은 것도 보면은 있어요. 그 흐름이. 그걸 좀 잡으면서 가면 되게 쉬워지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가 편하게 보이면서 되게 쉽게 잡히고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전도 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중략 이전에는 서대지랑 장기가 있고요. 중략 이후에는 다시 서대지랑 얘 누구였지 아까? 따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대칭이면서도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어떤 의도나 내면 심리 같은 것 좀 읽어내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되게 미흡하게 하고 있어요. 맞잖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 엄마의 생각,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반대예요. 반대로 똑같아요. 엄마 아빠도 자식을 계속 봐온 것뿐이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상황에 나를 집어 던져보면 아는 거야. 그게 공감이고 그 연습을 문학작품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우기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피노노 씨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최 선생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찐 옹고집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셨을까? 자, 104페이지 큰 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액땜이라든지 이런 되게 미신적인 것도 믿었잖아. 미신적인 걸 믿었었던 그 당시 삶에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아, 주인공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표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108페이지 임초도 눈이 오면도 역시 비슷한 느낌. 중략 이전과 이후가 뭐가 좀 다르냐? 중략 이전에는 내가 어릴 때고 중략 이후에는 내가 성인이 돼선 거죠. 그럼 내가 어릴 때 나와 어머니에 있었던 일. 중략 이후는 성인이 돼서 나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중략 이전에는 좀 내가 창피했던 일인 거고요. 반대로 중략 이후에는 반대로 어머니가 창피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다기보다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능력도 뭐 없고, 당연한 거야. 우리가 능력이 어디 있어요. 능력도 없고, 뭐 사립 판별도 잘 못하고, 생각도 좀 부족해.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8페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혼자 키워야 돼. 근데 뭐 요즘은 되게 나쁜 말이라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막 호로 새끼 막 이러면서 놀렸잖아. 그 기영이 검은 뭐 보면은 뭐 고문신인가 그런 거 막 기영이 막 진짜 패들 막 아빠도 없는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옛날에는 듣고 자라는 게 싫은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을 엄청 잘 키우고 싶은 건데 얘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노숙자들 밥 주는데 거기 가서 밥 타고 있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뭘 너한테 부족하게 해줬다고 너 그걸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는 이제 혼내는 거야. 자기 삶도 답답하고 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자기가 미운 거야 사실은. 근데 얘도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즉 나의 부족함을 안 거죠. 근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돼서 치매 걸려버린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되니까 엄마가 나이 먹어서 치매 와서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거지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대칭구죠.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구조를 안 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를 털어버리면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그 상황에 밀어넣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전 참 이게 되게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술품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상속대를 낼 줄 알았대. 근데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기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그 정도의 컬렉션을 모은다는 거는 첫 번째 돈이 존나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단력이 존나 뛰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컬렉션을 그냥 모은 게 아닐 거야. 돈 벌려고 모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주제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기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매에 내놔버리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모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증해서 뭘 하나 세팅을 딱 해놓는 거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대중들도 그런 예술적인 의식적인 부분에서 삶의 고향을 느낄 수 있게끔 의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감동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화가 중에 방고흐 그림은 물론 이제 생전에는 가치를 인정 못 받았지만 사회에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졌는데 그 유일한 상속자가요 그거를 안 팔고 다 온전히 기증을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방고 미술관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되게 큰 영감을 얻거든. 근데 그걸 팔았어. 뭐 어디 있겠어. 뭐 누구 집구석 방구석에서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워낙 예술을 모르고 문학을 모르니까 그냥 내 집 문제 풀듯이 무슨 법 밑줄 치고 쓰고 외워가지고 답 찾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로. 물론 그렇게라도 문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더 이상 수능을 그렇게 보잖아요. 삶이 박살난다니까. 난 진짜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왜 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냥 모르면 말을 말아야죠. 좋으면 하셔도 되고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야 그게 그 선생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봐요. 난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다. 근데 누구 저격할 생각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힘도 관심도 없어 그냥. 난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나도 어쨌든 살다 보면 그냥 원치 않는 피드나 원치 않는 어떤 글들이 보일 거 아니야. 좀 황당한 거죠. 답답한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일베를 옹호하고 메가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 과목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뭐 갑자기 일베 뭐 비하고 메가, 나 제발 좀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예를 든 거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답답하다고.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잡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분 대학 가면 이제는 완전 선택이에요. 교양 과목에서 평생 예술이라는 걸 아예 안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유일하게 여러분이 예술이라는 것을 제대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수업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거를 최대한 좀 자극을 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 이제 자기가 해왔던 공부와는 다르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았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조적으로 먼저 잡아주고 여러분이 이제 슬슬 끌려온 거죠. 끌려와서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12페이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관촌수필이 되게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왜 그러냐면 낼만한 거리가 진짜 많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문제 내기에 참 잘 썼어. 그래서 여기 나온 사건은 뭐냐면 그럼 바로 얘기를 할게요. 도깨비불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중략 이전에는 어릴 때 도깨비불이고요. 중략 이후에는 나이 먹어서의 도깨비불인 거야. 근데 어릴 때는 도깨비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섭기만 해. 나이 먹고는 반가운 거야. 서울살이 하면서 도깨비불 봤겠어? 엄청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까 도깨비불이 아니 낚싯불이야. 허탈하죠. 황당하죠. 왜? 내가 나이 먹고 그리웠던 그 옛 시절의 그 뭔가의 느낌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되게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게 뭘까? 싸이월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기억납니까? 그 느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잖아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 시절이. 왜? 지나간 기억은 결국 미화되어 남거든. 우리 삶에서. 그리고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미화된 어린 시절이 때때로 위로를 해주거든. 여기 있는 사람도 그걸 느낀 거죠. 근데 황당한 거야. 알고 보니까 낚싯불이야. 뭐 그런 느낌들.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를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게 미신이고 그게 비합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인 상황일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인간이 살던 삶의 양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던져보고 내가 간접 체험해보면은 어떤 감정에 있어서의 삶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삶의 고향이고 그게 문학교육의 목표고 그게 우리 예술의 우리 삶의 한 축을 또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거야. 문학을 잘하잖아.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 꼭 이제 선생님 알았어 알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 내 경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116페이지. 또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한번 풀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잡힐 거라서 그 느낌들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30초씩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128페이지) 오늘 마무리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0분 다 돼가지고 이거 8분 안에 좀 풀어주세요. 128페이지. 그리고 다 푼 사람은 바로 고개 들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딱 10시 전까지 끝낼 거니까 부지런히. (8분) 맞춰줘. 알겠습니다. 역시 리 존나 똑똑해.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감동스러워요. 치워주세요, 쌤.
마이크 잡히죠? 다푼 사람은 좀 잡아주시고. 자, 시간 다 돼서 근데 오픈 학생들이 있으니까 1분만 더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30초 찍어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이제 이 희곡 시나리오를 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크게 4장르로 나누기도 하죠. 시, 소설, 교술, 그러니까 수필이죠. 극, 희곡, 시나리오. 근데 크게 2개, 음문, 산문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문은 기본적으로 서사를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고, 이 희곡 시나리오도 기본적으로 서사 장르에 기반하되 장면으로 보여줘야 되는 희곡 시나리오의 특성상 장면 함축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장면에서 읽어낼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연습을 연습시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즉 희곡 시나리오 느낌을 좀 잡아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좀 삶을 실감나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포만한인가?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 딱 들어가 봤더니 포만한에 어떤 회원이, 그러니까 포만한이라고 이제 수만이 오르비 포만한 이렇게 보통 3대 사이트예요. 근데 코인 해가지고 100억 넘게 벌었다고 이제 인증글 올린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느꼈던 게, 딱 생각난 게 이거죠. 거의 내가 기억도 잘 안 나. 몇 년 전이 8년인가 9년 전인가 아무튼 비트코인이 120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1200만 원에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가고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 7억 있으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얘가 80만 원일 때 팔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비트코인 120만 원 할 때 1200만 원치 샀다가 이 가격에 팔았다. 근데 지금 얼마 가더라. 뭐 이런 거야. 이때 내가 왜 샀냐면, 이거를 내 주변에 이걸로 200억 벌었던 애가 있었던 거야, 이때. 그리고 얘는 지금 누구나 얘기하면 알만한 코인 거래소 대표예요. 한 달이 걸친 지인이야, 이제.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삶의 박탈감 느끼고 그러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미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심심한 영화를 왜 보냐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영화는 뭐냐면 마블 영화인 거야. 그 사람 머릿속에 영화는 뭐냐면 엔드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자극에 길들여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은 이 영화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해서 못 볼 수도 있어. 나도 이게 지금 같은 감성과 느낌이 아니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갑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단맛, 쓴맛, 진짜 똥맛, 진짜 핵 폐기물 맛까지 다 본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딱 보잖아요. 그 잔잔한 느낌이 딱 있어. 잔잔한 느낌. 삶이라는 게 그래요, 다들. 사실은. 심지어 오스카상까지 탔잖아. 윤여정 배우님. 그만큼 좋은 영화였다는 거거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작품은 뭐냐? JSA. 이미 우린 알아요. 물론 이제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요즘은 이제 심각하더라고. JSA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 진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년 동안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우리 고객님들. 결국에는 이제 남북분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 문제는 이제 이거야, 사실은. 인민군 2명, 국군 2명, 4명이서 서로 적군이고 서로 지켜야 되는 상황에 서로 친하게 지낸 거야.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고 다 죽었나? 한 명 죽고, 맞다. 한 명이 죽었어. 그리고 국군 2명 살고 인민군 1명이 살았어.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 얘네들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밝혀지면 난리가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범했다. 그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죽은 사실을 알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국군 1명은 자살을 해버려요. 그럼 어쨌든 밝혀야 되는데 그걸 남한에 맡길 거야, 북한에 맡길 거야? 그러니까 중립국에 맡겼던 거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밝힐 생각이 없어. 왜? 밝혀져봐야 서로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덮으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소피라는 스위스 군인, 그래서 중립인 사람을 데려와서 얘가 조사했는데 사실은 얘가 인민군 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인민군 딸이었던 거야. 6.25 때 인민군이었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는 남이고 북이고 안 갈 거고 나는 중립국 갈 거를 스위스로 간 사람의 딸인 거야. 그거를 남한에서 어떻게 밝혀내가지고 야 니네는 인민군 딸이 그 조사한테 되겠냐? 나 걔네가 조사하는 거 못 받아들여 하니까 얘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얘는 근데 억울하지. 왜냐면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를 접어놓고 살거든요. 가족에서 아버지란 존재를 접었던 사람인데 내가 내 삶에 없었다고 지웠던 아버지 때문에 내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 펼쳐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영화의 참맛은요. 연극이나 희곡 시나리오의 참맛은 뭐냐면 장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우리 삶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소설은 다 풀어주잖아. 유튜브도 BJ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먹기 쉽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사실은 감동적이지 않아. 원래 감동이라는 건요. 의외의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거거든. 문득 내가 깨닫는 순간 감동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피가 접었던 아버지 가족사진 펴는 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에서 상당히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감독들은 이걸 서술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장면들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장면의 구성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 소도구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의식해가지고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예술작품인 거예요. 예술작품.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흐름상 갔던 거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뭐 정답이 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봤고 내 설명 들었으니까 정답이 너무 쉬워. 자, 봐봐. 아니, 중립국 갔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 진짜 이렇게 따지기 싫은데 소피 아버지 성격이죠. 이 사람 어디로 갔어? 중립국 갔다고. 이렇게 좀 중국되니까. 중립국. 그 다음 2번 선지. 의지가 왜 없어? 조사 의지가 있는 성격인 거죠. 내면 심리고. 수혁은 소피 아버지의 전력을 읽고 소피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근감을 느낀다고 내면 심리 있고 이유는 인민군은 어쨌든 우리의 민족이었으니까 라고 느끼는 거죠. 인민군이라도 한민족이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사라질 엉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5번같이 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수혁이가 지금 인민군 오경필이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위험해질까봐 얘기를 사실대로 못하고 있는 그 내면 심리를 파악을 하고 소피는 딜을 건 거죠. 너 진실 있고 네가 원하는 안전이 있어. 네가 선택을 하면 나는 이 사람 내가 보호해줄게.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밝혀지면 딜이 줄이
둘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밝혀질 텐데,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국보법 해가지고 깜빵도 요즘 안 가 심지어 이거 한다고. 근데 인민군은 알잖아요. 그 아오지 탄강이야. 인생 끝나.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40번 A에 대한 설명. 봐봐. 이제 뭐냐면 팔각정이라는 게 뭐냐면 조망이 가능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씬 넘버 79 다음 팔각정에서 본 판문과 근처의 부감 전경. 부감이 뭐야? 주석 딱 봐봐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도 보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이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을 장소와 공간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역이 경필이 보여주고 다시 보타로 넘어오면서 장면의 변화와 장면의 흐름으로써 서사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들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봐봐. 40번 옆에다 써. 장면 상상. 장면 상상. 을 해봐야 1번 같은 게 판단이 되는 거고. 자, 2번 봐봐요. 그렇죠. 인민군 장교 딸이니까 얘 중립국, 아무리 중립국 출신이라도 중립적일 수 없어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직무 배제하도록 요청한 근거가 되는 거고. 3번 선지. 석장의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짐작하게 됐고. 4번 선지. D를 봤어. 둘 중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 그런데 수혁이가 알려주면 내가 너를 위한 걸, 오경필의 안전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딜친 거. 2를 보세요. 2. 진실의 대가로 온 게 아니라 여기 와서야 너 원하는 게 뭐야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뭐냐면 이런 장면들의 의미들에서 내면 심리 읽고 나서 그래서 서사 흐름을 파악했으면은 풀리는 문제였던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는 불러서야. 불러서 왔더니 소피가 씬 넘버 82의 끝. 그래서 이 윗줄 보면은 거래하자. 됐어요. 불러서 왔더니 거래하자가 된 거죠. 역시나 그래서 구조 잡아주면 정답도 쉽게 보였을 거지만 난 그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이 인물들의 상황에 몰입을 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술술 읽히고 술술 풀려요. 정말로.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윗글을 영상화한다. 내가 얘기했었죠. 장면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면 상상이 핵심이에요. 그럼 봐봐. 기억부터. 자,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보타의 관측경으로 받고 반대로 북한 군인이 봐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대치 국면이라는 것을 상징한대. 그쵸? 서로 바라본다. 대치 국면이다. 보여요? 즉, 장면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게 기본적인 극장 내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 2번 선치. 디귿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자, 결국 자네 아버지 장현우 같은 사람이지, 리을,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으로 주민, 아마도 소피의 아버지인 장현우겠죠, 이게. 자, 그럼 봐봐. 인물의 초점을 맞춰가는 거는 리을이겠죠. 근데 디귿은 그 인물이 처해 있었던 배경 상황을 던지는 거잖아. 그건 뭐야? 6.25. 그러면 당연히 그 서술을 바탕으로 상상해보면 그런 장면 되겠구나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리을의 소피의 아버지 성격 제시함으로써 소피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그것으로서 벌어지는 사건 흐름, 소피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흐름까지 잡아준 거겠죠. 자, 비읍 봐봐. 비읍은 뭐냐면, 봐봐요.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 그러니까 아마도 소피에 대해서 수혁이가 상해를 입혔을 거니까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이래놓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부각시켜 보여주려면 화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목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 자, 봐봐. 더 넓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목의 상처를 부각하려면 더 좁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목의 상처를 부각하려면 더 좁게 보여줘야지. 됐어? 그런데 5번 선지는 뭐래? 더 넓게 보여주고 있잖아. 됐냐? 지금 사건 흐름상 뭐냐면 소피는 뭐라고 한 거야? 야, 너 친근감이 들었다는 사람한테 목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목이 이렇게 된 걸 보여주려면 목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좁게 보여줘야죠. 목에 초점을 둬야죠. 그런데 실내 전체를 보여줘? 누가 목을 보겠어요? 다른 소도구나 다른 배경적인 장면을 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까? 자, 이거는 이제 언론소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복습한 다음에 질문 바로 올려주세요. 그거에 맞는 적절한 질답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들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제, 커리큘럼, 특강기획, 모의고사 기획 등등도 정리해서 오늘 내일 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